국민학교 시절, 초등 시절 각자 자신만의 추억이 있다면 한 번쯤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깡딱지는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딱지 지금 시작합니다. 무뚝뚝한 아이. 처음에는 나도 그 애가 몹시 낯설고 서먹했다.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에 무뚝뚝한 표정, 낡은 파카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퉁명스럽게 인사도 없이 내 옆자리에 앉아 먼데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 그 애의 첫인상은 어딘지 어둡고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 같았다. 다른 애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애가 내 짝이라니. 나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지난 겨울 나는 때늦은 홍역을 앓느라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그 때문에 어서 새학년이 되어 새 친구를 만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4학년 들어 처음 만난 친구,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앉은 짝이 고작 그런 아이라니. 나는 다른 아이들은 누구랑 짝이 되었는지 둘러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새 짝이랑 친해졌는지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애와 나랑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먹하게 앉아 있었다.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새 짝이랑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앞으로 1년 동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말이야. 선생님이 칠판을 탁탁 두드리며 말하자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휴, 1년이나? 야, 다행이다. 너 우리 동네 살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교실은 금세 시끄러워졌다. 선생님이 교탁을 두드리자 아이들의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다. 그제야 선생님은 출석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뭐라고 말하지? 나는 참 막막했다. 말주변도 없고 짝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나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그 애를 흘낏 보며 안녕 하고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걸까? 그 애는 나를 보지도 않고 의자만 앞뒤로 끄덕거렸다. 안녕? 나는 용기를 내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았다. 하지만 그 애는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나랑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김한수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김한수? 자기 이름인가 보지? 나는 멋쩍은 얼굴로 멀리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응, 내 이름은 이인우인데 저기 아파트에 살아. 넌 어디 살아? 그 애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듯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이더니 다시 의자를 앞뒤로 끄덕거렸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나는 머쓱해서 얼굴이 발개해졌다. 왠지 별 볼 일도 없는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나도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3학년 때 단짝이던 대희를 찾았다. 대희는 창가 쪽 맨 뒷줄에서 자기 짝이랑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데이 짝은 예쁜 여자아이였다. 좋겠다, 데이는. 나는 부러운 눈으로 데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데이 짝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데이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데이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입모양으로 부럽지 하고 물었다. 여자아이랑 짝이 되어 무척 기쁜 모양이었다. 딩동댕. 잠시 후 첫째 시간이 끝나자 데이가 내 자리로 찾아왔다. 자식, 어린애도 아니고 다 늙어서 홍역이 뭐냐? 이젠 다 나은 거지? 홍역이란 말이 귀에 걸렸는지 그 애가 얼핏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못 본 척하고 말없이 웃기만 했다. 이젠 학원에도 나올 거지? 호빵 선생님이 너 언제 나오냐더라. 그러자 그 애는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 애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데이에게 물었다. 쟤 어떤 앤지 알아? 김한수? 응, 우리 학교 주먹대장으로 소문난 애야. 저쪽 산동네에 사는데 너도 조심해야 할걸? 화나면 뼈도 못 추린대. 나는 속으로 움찔했다. 싸움꾼이라니 맙소사. 하지만 왠지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주먹대장이라고?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데이가 다시 내 어깨를 툭 쳤다. 아무튼 잘해봐. 어려운 일 있으면 이 형님한테 얘기하고. 나는 데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가 그 애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 오는 날. 그날은 아침부터 잔뜩 흐리더니 학교 교문을 들어설 무렵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등교하던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고 나도 엉겁결에 우산을 펴들고 뛰기 시작했다. 그때 몇 발짝 앞쪽에 낯익은 바지가 보였다. 그 애였다. 그 애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같이 쓰자! 나는 얼른 뛰어가 그 애한테 우산을 씌워주며 말을 건넸다. 그 애가 나를 힐끗 돌아보았다. 하지만 곧 내 손을 밀치며 됐어! 하고 무뚝뚝하게 말하더니 가방을 머리에 쓰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나는 무안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바보, 감기에 걸리려고 작정했나 보지.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나는 속으로 투덜대며 현관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다. 현관 앞에는 이미 물이 질퍽했고 아이들이 모두 현관 안쪽까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바람에 바닥이 엉망진창이었다. 물이 흥건한 곳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다가는 물 묻은 발자국으로 복도가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았다. 어떡하지? 원래 실내화를 갈아 신는 곳은 현관 바깥쪽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별 생각 없이 실내화를 꺼내 물이 묻지 않은 곳에 놓았다. 그때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던 아이들이 나를 밀치고 현관 바깥쪽으로 와다닥 뛰어나갔다. 왜 그러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둘러보다가 실내화를 갈아 신으려고 무심코 돌아섰다. 그 순간 느닷없이 고함 소리가 났다. 야! 여기서 신발 갈아 신으면 어떡해? 바로 코앞에 고학년 형들 2명이 화가 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형들을 쳐다보았다. 가슴에 선도부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다. 주위에 있던 아이들은 이미 계단 쪽으로 튀거나 현관 바깥쪽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얼떨결에 내가 앞에 있게 되어 형들한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만 것이다. 형들이 수첩을 꺼내며 소리를 질렀다. 너 누구더러 청소하라고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는 거야? 몇 학년 몇 반이야? 나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치 자기네는 현관 안쪽에서 전혀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그 애와 눈이 마주쳤다. 그 애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서 이름 대라니까. 형들이 사납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몹시 억울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더듬거렸다. 형들은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무섭게 몰아세웠다. 어서 이름 대고 교실에서 대걸레 갖고 와서 여기 깨끗하게 다 닦아. 그때였다. 왜 얘만 갖고 그래?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애가 아이들을 해치고 다가오고 있었다. 나도 신발 신고 들어왔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적으려면 다 적어야지. 왜 얘만 갖고 난리야? 그 애는 형들한테 겁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는 내 팔을 움켜쥐었다. 가! 너만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러고는 다짜고짜 계단 쪽으로 끌어당겼다. 몸집은 작아도 무지하게 힘이 셌다. 나는 얼떨결에 끌려갔다. 하지만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뭐야 저 자식! 거기 서! 안 서! 나는 겁이 나서 형들을 돌아보았지만 그 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형들이 쿠당탕 뛰어와 그 애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건방진 자식! 내가 뭔데 선도부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그 애가 놔! 이거! 하고 소리치며 형들의 손을 획 뿌리쳤다. 나는 가슴이 덜덜 떨렸다. 형들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한 게 한바탕 큰 싸움이 날 판이었다. 어쭈 이 자식 봐라 이것은. 그때 다행히 딩동댕 하고 종이 울렸다. 그러자 현관이랑 계단에 있던 아이들이 와 종 쳤다 하고 소리치며 우르르 뛰어 올라갔다. 그 바람에 그 애와 나도 아이들한테 떠밀려 계단으로 올라갔다. 형들도 아이들 틈에 휩쓸려 어디에 묻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깐 고마웠어.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때까지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있었다. 그 애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도무지 그 애의 속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일기장에 그 애의 이름을 적었다. 김한수. 어쩐지 그 애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무뚝뚝한 아이와. 미술 시간. 목요일 5교시는 미술 시간이었다. 수업종이 울리자 복도에서 장난치며 놀던 아이들이 미술실로 우르르 뛰어들어와 아무 자리에나 막 앉았다. 안 돼, 여긴 자리 있어. 나는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못하게 의자를 감싸 안았다. 되게 치사하네. 뒷줄에 앉은 준식이가 화를 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한수랑 같이 앉고 싶었다. 이내 한수가 미술실로 들어서자 나는 한수야, 여기 하고 손을 흔들었다. 한수가 나를 쳐다보더니 내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곧이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미술 선생님이 안녕 하고 손을 흔들며 들어왔다. 나는 한수에게 조그맣게 속삭였다. 나는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아. 너는? 한수는 쭈뼛거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바보같이 한수가 미술 시간을 싫어하는 줄 알고 뭘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 되게 기분 좋아. 진짜야 하고 말했다. 그때 선생님이 칠판에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이라고 적다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혹시 준비물 안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순간 한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제야 한수가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수의 책상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같이 쓰자. 나는 얼른 내 찰흙을 내밀었다. 그저께 너도 나를 도와주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내민 찰흙을 바라보았다. 미술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실눈을 뜨고 말했다. 준비물 안 갖고 온 사람들 다음 시간부터는 안 봐줄 거야. 알겠지? 퓨용퓨용! 미술 선생님이 총 쏘는 신용을 하자 여기저기서 으윽 하고 쓰러졌다. 아이들이 와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하하하 웃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요? 미술 선생님이 묻자 저마다 게임기, 자동차, 피아노, 내 방, 책상 하고 대답했다. 어떤 애가 내 동생이요 하고 말해서 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웃었다. 미술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자동차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동생도 좋아요. 무엇이든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한수와 함께 만들기를 시작했다. 나는 집을, 한수는 트럭을 만들었다.
한동안 우리는 각자 자기 것을 만드느라 말도 안 했다. 그런데 조각칼을 짚다가 손이 부딪혔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치우며 먼저 써! 하고 똑같이 말했다. 한수도 나도 웃었다. 처음 보는 한수의 웃음,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난 이 다음에 아주 큰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 아빠랑 모두 모여서 살고 싶어. 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트럭, 이 다음에 우리 할머니 태우고 돌아다닐 거야. 할머니? 나는 지붕 위에 새집을 마무리하며 무심코 물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대답이 없었다. 혹시... 없어. 난 할머니랑 살고 있어. 그 말을 듣자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미안해, 난... 한수의 얼굴이 발개졌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미술 선생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여기 두 사람은 뭘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끼워주지? 어디 보자. 한수는 트럭을 좋아하나 보구나. 한수가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웃었다. 참 좋은 선생님이야, 그지? 우리는 눈으로 그렇게 주고받았다. 미술 선생님이 내가 만든 집을 보더니 야 하고 진짜로 감탄했다. 어머, 여기 삼각지붕에다 칼집을 냈구나. 기와집인가 보지? 이건 뭐야? 새집인가 보구나. 어머나, 예쁜 지붕 위에다 새들도 집을 지은 건가 보네. 선생님은 내 집을 번쩍 들어 아이들에게 쭉 보여주며 참 예쁘죠? 잘했어요, 이인우 하고 말했다. 나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듣다니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했다. 한수를 보니까 빙그레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기뻤다. 한수도 내가 칭찬받는 게 좋은 모양이었다. 나는 선생님이 칭찬해 준 것보다 한수가 웃는 게 더 좋았다. 꼭 한수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아름다운 여행. 이따가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던 어느 날, 청소 시간에 한수가 말했다. 나는 귀가 솔깃했다. 뭔데? 내가 대걸레 자루를 다리에 끼고 묻자 한수는 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말했다. 따라와 보면 알아. 좋아. 그럼 청소 끝나자마자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수와 함께 대걸레질을 서둘렀다. 교실 끝에서 끝까지 두두두두 뛰면서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실로 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우리의 대걸레를 피해 펄쩍펄쩍 물러나면서 야! 어머! 이인우 왜 저러니? 다시 봐야겠어. 나쁜 놈! 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소리 때문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칠판을 쾅 치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는 소리만 커다랗게 들렸다. 청소가 끝나자마자 한수와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잽싸게 교실에서 뛰쳐나왔다. 운동장을 빠져나와 우리 집과는 반대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멀리 산동네가 보이고 오래된 굴다리 하나가 나타났다. 이 다리를 건너서 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우리 집이야. 굴다리 끝에서 한수는 그렇게 말하고 굴다리 옆의 흙비탈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굴다리 밑은 철길이었다. 나는 조금 겁이 났다. 철길은 위험한 곳인데다 철길 주변에는 키 작은 떨기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어 대낮인데도 어쩐지 으스스해 보였기 때문이다. 뭐해? 안 따라오고. 한수가 비탈 중턱에 서서 소리쳤다. 나는 겁에 질려 관목 줄기를 붙잡고 조심조심 돌뿌리를 디디며 비탈을 따라 비스듬히 내려갔다. 발 밑에서 흙이 주르르 미끄러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마치 모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야! 다리 밑에 철로 부근까지 내려가자 한수가 소리쳐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수를 찾았다. 그 순간 오후의 금빛 햇살이 쨍 하고 철길에 부딪히며 내 눈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부신 눈을 뜨며 철길 너머의 산과 하늘을 천천히 눈으로 쫓다가 거대한 아카시나무 그늘 밑에 서 있는 한수를 발견했다.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 나는 놀라웠다. 이 부근에 기찻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30분쯤 있으면 기차가 올 거야. 한수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에서 병뚜껑을 쫘르르 쏟아냈다. 그러더니 바닥에서 두드러기 솟아있는 철로변에서 돌멩이 2개를 주워와 내 손에 하나를 쥐어주며 깡딱지 만드는 법 가르쳐줄게 하고 말했다. 깡딱지? 응, 내 보물 1호.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수를 따라했다. 한수는 돌멩이로 병뚜껑의 뾰족한 가장자리들을 탁탁 두드려 모두 벌렸다. 그러고는 이제 기차 차례야 하며 철길로 뛰어가 선로 위에다 병뚜껑들을 쪼르르 늘어 놓았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한수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선로에다 귀를 살짝 갖다 대더니 나한테 따라해보라고 손짓했다. 나는 뭘까 싶어서 선로에 귀를 갖다 댔다. 우르르르르르릉. 선로에서 아주 희한하게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뭐야? 이 소리?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한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기차 오는 소리. 나는 너무 신기해서 정말? 하고 물었다. 기차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철길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걸까? 하지만 얼마 뒤 멀리서 진짜로 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철길이 우웅거리며 그 위에 놓인 병뚜껑들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온다! 귀 막아! 한수가 철길에서 펄쩍 물러나며 소리쳤다.
나는 한수를 따라 철길가로 멀찍이 물러나 바닥에 납죽 엎드리고 귀를 막았다. 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기차는 검푸른 산을 돌아 눈부신 오렌지빛 햇살을 받으며 쿵쿵쿵쿵 달려오고 있었다. 마침내 기차가 무시무시한 바람을 일으키고 구구구구궁 땅을 울리며 내 앞을 지나가는 순간 나는 귀를 꽉 막고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 있었다. 덜커덩 쿵덩 덜커덩 쿵덩 이윽고 기차 소리가 멀어져 갈 무렵 한수가 됐어! 하고 소리치며 철길 위로 뛰어 올랐다. 나도 다리를 후들거리며 따라 올라가 보니 철길 주위에는 기차 바퀴에 깔려 빳빳하게 펴진 병뚜껑들이 자갈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 이게 깡딱지구나. 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보잘것없는 병뚜껑이 이렇게 멋진 딱지가 되어 내 눈앞에서 빛나고 있다니 가슴이 벅찼다. 그제야 나는 한수가 왜 그것을 자신의 보물 1호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반짝반짝 깡딱지 하나를 주워 들고 철길 밑으로 대구르르 굴러 내려왔다. 그러고는 풀숲에 벌렁 드러누워 하늘에 그 깡딱지를 대어 보았다. 깡딱지 너머의 하늘이 구구구구궁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신비감에 휩싸여 눈을 감았다. 어지러웠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한수는 장군처럼 하늘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훈장 같은 깡딱지들을 자랑스레 보여주고 있었다. 고자질. 야,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이튿날이었다. 교실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대희가 큰일 났다는 듯이 물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대희를 쳐다보았다. 뭐가? 어제 환경미화한다고 선생님이 너랑 나랑 병구랑 몇 명 나무랬잖아. 그런데 다 가버리고 병구랑 나만 남아서 선생님이 무지하게 화났단 말이야. 나는 가슴이 덜컹했다. 선생님이 나무랬다고? 나도? 언제? 어제 청소 시간에 그랬잖아. 이름 부른 사람 나무라고. 너 못 들었어? 그 순간 어제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던 모습이 퍼뜩 떠올랐다. 아, 그게 바로... 나는 당황해서 대희를 붙잡고 허둥지둥 말했다. 하지만 난 못 들었는걸 정말이야. 하지만 대희가 선생님도 아닌데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희도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보았다. 어떡하냐? 그때 한수가 교실로 들어와 내 어깨를 툭 치며 자리에 앉았다. 대희는 한수가 온 것을 보고 너무 걱정 마, 인우야. 어쩌면 선생님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하고 말하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야? 한수가 물었지만 나는 하고 우물거렸다. 눈앞에 화가 난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점점 멍해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수업종이 울리기도 전에 복도에서 놀던 아이들이
야, 선생님 온다! 하고 소리치며 교실로 우당탕 뛰어 들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나랑 몇몇 아이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인우, 송원영, 강한세, 정아람, 너희들 어제 어디 갔었어? 선생님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반 아이들이 무슨 일이야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필이면 내 이름을 불렀다. 이인우, 어제 선생님이 나무라고 한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대답해봐. 선생님이 분명 나무라 했는데 다들 왜 그냥 갔지? 어디로 도망친 거야? 나는 주눅이 들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갔어요. 어제 선생님 말씀 못 듣고. 그때 반장인 병구가 선생님!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뭐야? 선생님이 묻자 병구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어제 이인우는 김한수랑 같이 위험한 철길에서 놀았어요. 제가 집에 갈 때 분명히 봤어요.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떨결에 선생님을 보았더니 눈썹이 점점 치켜 올라가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어머, 쟤 좀 봐. 이제 혼났다. 이인우,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 하는 소리가 났다. 이인우, 이리 나와. 수군거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나는 덜덜 떨면서 앞으로 나갔다. 병구 말이 사실이냐? 그건 맞지만 저는 어제 선생님 말씀을 못 들어서. 선생님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을 치뜨고 날카롭게 쏘아 보았다. 거짓말을 하다니 실망스럽구나. 나무랬더니 남지도 않고 철길에 가서 놀았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노려보다가 수업종이 울리자 출석부를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다. 한심한 녀석, 어서 들어가. 다시는 그러지 말고.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내 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선생님은 내 손바닥을 때리지도 않았고 심하게 나무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다. 거짓말쟁이. 아마도 아이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수업이 시작되고 한수가 내 팔을 툭 쳤지만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괜찮아. 한수가 내 책상 서랍에서 책과 공책을 꺼내주며 물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고 눈을 들어 칠판을 보았다. 하지만 칠판 앞에는 선생님이 버티고 서 있었고 앞줄에 몇몇 아이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애써 고개를 돌리다가 창가 쪽 둘째 줄에 앉아있는 병구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나는 지레 기가 죽어 눈길을 돌렸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뭐가 잘못인 걸까? 어제 철길에서 논 것이?
선생님 말을 못 들은 것이, 집에 갔다고 대답한 것이. 그러나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을 뿐 결코 거짓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나쁜 자식. 옆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수였다.